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스승의 날을 맞아 전북 지역 유치원, 초중고 교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은혜, 감사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화제와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김제식 공중보건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방문 주민에 대한 검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127만 원에 달하는 동전을 고창군에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청 당직실에 내묶음의 동전 꾸러미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전북도 방역당국의 긴장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진철 기자,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김제 공중보건의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북도는 15일 기준 서울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도민이 644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이태원 방문자 644명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통보자가 7명, 자진 신고자가 637명입니다. 현재 62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2명은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도는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곳과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10곳 등 모두 1,029곳으로 오는 26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정읍시가 지역 내 유흥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등 92곳과 콜라텍 1곳입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26일 24시까지로 2주 동안 유지됩니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의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임실구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미취학 아동에게 1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구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지역상품권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미취학 아동 추가 지원책이 진행되면서 임실에서 만 6세 이하 자녀 둘을 키우는 4인 가족은 임실사랑 상품권 40만 원과 현금 20만 원을 더해 총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6월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스승의 날인 15일,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교육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감사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 모습입니다. 스승의 날인 15일에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원격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감염병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전북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와 존경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그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선생님들에게 기울였던 그 신뢰, 이건 맞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쭉 겪으면서 선생님만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희망이 솟아오르고, 이분들을 존경하는 이 풍토,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야 될 교육의 본질보다는 방역이라든지 나머지 유튜브에 예를 들어 뭐 강의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아이들 놓칠 수 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스승과 제자. 코로나19 여파로 스승과 제자 간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어려워진 시기에도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마음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5.18 교육을 하고 학생 중심 활동을 권장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학생회 주관 토론회와 5.18 현장 체험 등의 활동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연구회와 추진단과 전북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16일과 23일 전북 지역 민주화운동의 자취를 돌아보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임종진 사진작가는 28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사진으로 치유하는 5.18 상처를 주제로 특강을 합니다. 또 함께 보고 다시 생각하는 5.18 영화제와 고교생 100명이 참여하는 5월 학생 원탁 토론도 열립니다. 고창군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127만 원에 달하는 동전을 고창군에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자정 무렵 한 중년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 고창군청 당직실에 내묶음에 동전 꾸러미를 놓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메모나 편지 등은 없었으며 모두 127만여 원에 달하는 동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창군은 이 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창군 기부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봄철 본격적인 부동산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꾸준히 상승하던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던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돼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1%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지난해 말 정부의 12.16 부동산 규제 정책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지 6개월 만입니다.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발 묻지마 투자가 이제 멈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재난 긴급지원금의 기부에 찬반이 일부 갈려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선의의 자발적 선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기부 확산을 독려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도내에서도 가장 먼저 21대 국회 당선자 중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당초 취지가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지역 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지 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 속히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과 부산 지역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용의자에게 강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살 최모 씨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달 15일 자정쯤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34살 여성 A씨를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 원을 빼앗은 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 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최 씨 차에 올라탄 이후 실종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아내의 지인인 A씨와 수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과 시신 유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북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낚시어선 190여 척의 구명뗏목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낚시관리법은 올해부터 낚시어선의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구명뗏목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낚시어선 어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승선객 안전을 위해 구명뗏목 설치 비용 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공무원 노조와 배려풀 전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배려풀 전북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배려 문화를 통해 아이 가득한 더 좋은 전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천 과제로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와 임산부 전용 쉼터 설치, 공공기관 내 출산, 육아, 장려 문화 확산 등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지원제도 개선과 직장 내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도교육청에서 근무할 교육행정직 전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7급의 경우 현 직급 경력 5년 이내이고 8급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6급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자기소개서와 주요 업무 실적 등 관련 서류를 도교육청 총무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직원은 오는 7월 1일자에 맞춰 인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오는 20일부터 농기계 운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운송 서비스는 농기계를 영농 현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서비스로 상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운송요금은 편도 2만 원, 왕복 4만 원입니다. 농기계 운송 서비스는 이용 2-3일 전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은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전국의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김제와 부안, 고창이 15도, 순창, 임실, 정읍은 16도, 남원 1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와 부안, 고창이 23도, 정읍 24도, 임실 25도, 남원과 순창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은 흐리다 오후부터 구름 많겠는데요. 빨래하실 땐 바깥 날씨 살피시고요. 차는 내부만 정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소 습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습도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겠고 낮에는 평년과 비슷하게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차츰 떨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 수요일까지 기온이 낮다가 차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까지 미뤄지면서 보고 싶은 선생님 얼굴 뵙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됐는데요. 문자나 전화로 감사한 마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여러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우리 지역 당선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읍 고창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는 후보자 신문으로 만나 뵀었는데 오늘은 또 이 당선인 신문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후보자 시절에 와서 여기서 토론을 했는데 네. 헬로비전에서 잘해주셔서 제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선자로 왔는데 네. 우리 방송국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정읍 고창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읍고창 국회의원 당선인 윤준병입니다. 4.15 총선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정읍고창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절대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은 일을 좀 잘하고 대신에 품격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국회가.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행동은 품격 있게 하되 일은 열심히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정치 신인으로서 4년을 준비하시기 좀 빠듯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4.15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응원을 보내주신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하겠다고 약속 드렸던 정책 과제들 진행상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 좀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이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좌진이나 지역위원회 개편 작업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선거에서 69.78%라는 좀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 3선의 유성엽 의원을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요인에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째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좀 일 열심히 해서 변화를 좀 제대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하나 컸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대 당인 미래통합당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내용들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이게 아마 작용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가적 위기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조기 극복 문제, 그리고 촛불혁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개혁 과제, 이걸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아무래도 정읍고창 선거구가 좀 화제를 모았던 이유가 이 3선의 유성엽 의원이랑 동기동창 사이 간의 대결로서 좀 화제를 보았었는데 이 선거가 좀 진행될수록 네거티브 양상으로 흐른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도 이 당시 유 후보와 설전도 좀 오고 갔는데 좀 화해는 하셨나요? 아직은 뭐 화해를 정상적으로 초기처럼 완전 보고는 안 됐겠죠. 이제 정책 선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상대에서 꽤 뭐 인신공격이나 허위 사실 가지고 뭐 사회에 걸친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반복이 됐고 또 실제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이 반복돼서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선 이상을 넘어가는 느낌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선거는 선거고 끝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입장에서 복원도 하고 또 전임자가 했던 내용들도 또 인수인계 받아야 될 내용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 과정도 개원 전에 한번 만나서 네.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 이제 21대 총선에서 당당하게 정읍고창 선거 당선자로서 이름을 올리시게 됐는데 윤준명 당선인님 이야기를 할 때 이 36년 공직 생활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전북도청에서 먼저 공직 생활 시작하셨다가 서울시에 가셔서 쭉 공직 생활 하셨는데 이 36년간의 공직 생활 경험, 앞으로 4년간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영향을 줄까요? 행정하고 정치하고 용어는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네. 이 과정은 같기 때문에 그런 행정에서 했던 처리 능력, 뭐 이런 부분들,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해내는 능력, 또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 구현, 뭐 이런 부분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직생활 속에서 녹여왔던 내용으로 그대로 구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인은 선거 과정이라는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다른 행정에서 느끼지 못한 과정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네. 공직 생활이 아마 앞으로 4년에 네. 큰 자산으로 활용이 될 거고, 또 공직 생활 과정에서 쌓았던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큰 자산으로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번에 좀 대담을 준비하면서 이제 당선인의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윤준명의 파란 주전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읽어봤는데 예. 그 저는 그 주전자라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흔한 예. 이 가재 도구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예. 빗대어 표현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이 주전자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제가 이제 공직 생활 할 때 주전자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네. 거기에는 공직 사회에서 공직자의 지켜야 될 내용이 네. 주전자라는 용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자 그러면 이제 네. 주인의식, 공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네. 또 전자는 전문성을 가져야 전문 관료로서의 네.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네. 또 자는 자신감을 가져야 제대로 생활을 한다 네. 하는 측면에서 주전자라는 용어를 자주 썼습니다. 그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윤리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인이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인이 돼야 될 덕성이 네.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린 시절에 많이 접했던 주전자 속에 네. 그런 덕성들이 녹여 있다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뭐 겸손하게 행동하는 문제라든지 네. 또 사회적 약자, 특히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이런 덕성, 네. 또 필요할 때는 자기를 기꺼이 내주고 험난한 길을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용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성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주전자 속의 덕성으로, 주전자는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잘하고 이용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서 네. 이번에 이제 주전자로 그런 책 제목을 잡았고 이제 파란은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이니까 네. 파란 주전자 이야기로 이렇게 네.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지난해부터 이제 고향인 정읍에 내려오셔가지고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그 지역위원회 위원장 맡으시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윤준명 당선인이 바라본 그 우리 지역 좀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근데 지역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꽤 많으셨고요. 그래서 지역 발전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많이 읽었고 네. 또 국회의원이 되면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주문, 뭐 네. 심지어는 하도 정치인들이 싸워서 정치 이 얘기만 나오면 TV를 끄신다는 네.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도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 발전 제대로 하고 좀 수준 높은, 그래서 TV를 봐도 긍정의 바이러스 이런 게 전파돼서 네. 사회가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이런 거에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실제 인사드리면서 느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난 지 좀 오래 되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예전 고향의 모습과 지금의 정읍고창 좀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좀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다녔을 때만 해도 한 60년 태어날 즈음일 거예요. 60년대 그 초만 해도 정읍만 우리 고창 포함하지 않고 정읍의 네. 인구만 가지고도 그때 27만인가 됐었고 와, 고창도 11만, 12만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정읍이 그 당시에 우리 14개 시군 중에 네, 네. 가장 인구가 많은 그렇죠. 시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 모습이나 이런 게 네. 확연히 다르죠. 네. 지금은 이제 인구가 11만 조금 넘는 이런 인구여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양쪽으로 차이가 있고 네. 또 어린 시절에는 그냥 생활 그 자체가 네. 시골에서 해도 네. 모든 게 다 완결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네. 지금은 시골에서 모든 걸 완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을 때하고 인구가 줄어갈 때하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달라지고 있고 농촌 지금 농업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농업에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1호 공약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좀 내세우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이게 어떤 건지 개념이 좀 안 잡히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산업으로만 하면 우리 정읍이나 고창의 주 산업이 네. 농업, 어업, 축산업 이게 이제 기본 산업입니다. 네. 기본 산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거점으로 유지하고 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면 생업 자체가 네. 일단 생활에도 지장이 없는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어야만 네. 실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이나 어산물, 축산물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값받고 제때 팔 수 있어서 돈이 돼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데 네.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농업을 하거나 네. 뭐 이런 산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기여하고 있지만 금전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사회적 편익이라고 소위 이 얘기하는데 네. 그걸 공익기능이라고 명명하죠. 네. 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이 공익적 기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비록 거래되는 과정 속에서는 환산이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환산해서 네. 열악해져 가는 농촌이나 어촌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 줄 때가 됐다 이제는. 그래서 공익적인 기능들이 있는 부분을 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사회적 편익 인정하고 네. 그거를 비록 시장 거래 과정에서는 환산되지 않지만 정부에서 그 내용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네. 반영해서 농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게 필요한 시점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뭐 직불금 제도나 또는 공익수당 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제대로 하고 네. 이어서 그게 지속 가능성 있게 네. 운영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측면에서 기금이나 특별 회계를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과정에서 챙겨볼 생각입니다. 지역 경제 육성 또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 당선인께서는 이 일자리 늘리는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이루겠다 이렇게 후보자 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전략 사업을 어떻게 좀 육성하실 계획인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우리 청년 일자리 중요하고 뭐 꼭 청년에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시급한 게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이면 틀림이 없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우리 기본 산업인 농업, 축산업도 잘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 산업적 기반도 제대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뭐 산업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려면 네.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 가치가 있는 산업들이 좀 입지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저는 지금도 우리 국가 산업 중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뭐 철도 산업, 네. 또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산업들을 좀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철도 산업 하면 우리 이반면에 정읍 이반면에 다원시스에서 네. 전동차 공장이 제작되니까 그걸 거점으로 해서 네. 협력업체도 좀 제대로 유치하고 전방 산업이나 후방 산업도 유치해서 지역이 철도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서 일자리를 담보하고 네. 또 우리 산업공단에 입주해 있는 뭐 KCFT가 이제 배터리 네.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SK에서 인수해서 네.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산업도 좀 제대로 해서 음. 앞으로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연관 산업들을 유치하거나 또 육성해서 그게 미래를 내다보고 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네.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고창 같은 경우도 항공산업이 꽤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항공산업과 연계되는 연관산업 또 드론 산업 이런 걸 잘 육성하면 지역에 산업이 입지되면 우리 청년 일자리, 네. 지역 일자리가 좀 늘어날 걸 이렇게 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읍하면은 내장산, 그다음에 고창하면 선운사 이렇게 좀 대표적인 관광지가 우리 지역에 많이들 떠오르시는데 이 관광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잘 지역 경제 발전과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좀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윤 당선인께서는 좀 어떠한 그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장산, 선운산 뭐 이와 같이 자연 경관적인 요소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우리가 동학혁명의 성지인 것처럼 네. 역사적인 자산도 가지고 있고 네. 또 뭐 정읍사, 뭐 수제천 뭐 이와 같이 또 문학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어서 관광 인프라적인 요소 이전에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꽤 많아요. 네.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 유발될 수 있는 네. 스토리텔링을 좀 지금보다 잘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시게 되면 네.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네. 오셔서 여기서 머물고 또 쓰고 즐기고 네. 주무시고 이렇게 해야만 지역 경제에 네. 우리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네. 인프라 요소를 제대로 갖추는데 특히 지역에 지금 보면 먹거리하고 또 숙박시설 문제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데 좀 역점을 두어서 네. 관광 인프라 좀 제대로 뒷받침하고 또 스토리텔링 잘할 수 있도록 네. 관광 우리 요소들 잘 네. 접목하고 특히 뭐 정읍과 고창을 지역 단위로 분리해서 볼 게 아니고 네, 네. 좀 묶어서도 보고 고창 오신 분들은 정읍도 좀 보시고 가고 네. 정읍 오신 분들은 고창도 좀 네. 보시고 가고 그러면서 오시면 이 지역에 머물면서 네. 양쪽의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러시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주무시고 네. 하면서 지역 경제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네. 틀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역 간의 상생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 정읍고창이 역사적으로 좀 같은 궤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최근에 5월 11일 날 그 동학농민 국가기념일 때 그 황토현 전적대에서 열렸을 때 옷이 참석하신 걸 봤거든요. 예, 네, 그때 참석하셨는데 이 공약 중에 하나로 정읍고창에 동학 벨트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돼서 뭐 우리가 정고창이 뭐 발상지이고 성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꽤 국가 기념일 제정과 관련된 갈등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으로 서로 이제 네. 뭐 조금 감정이 상하는 네. 뭐 이런 과정까지 왔는데 뭐 이후에 여하튼 이제 국가 기념일 지정이 작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또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도 있고 사건 과정이 있는데 사건 과정별로 다 네. 의미 있는 그런 사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정과 고창 간에 그동안에 좀 소원했던 내용들을 서로 피해의식 없이 이렇게 상생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 고부의 우리 전봉종 장군과 네.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뭐 고창 뭐 무장 같은 경우는 손아중 장군과 관련된 내용이 네. 있고 태인의 김기남 장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명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가치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명하고 네. 그런 정신들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면 네. 그 과정 속에서 정읍고창이 동학혁명의 성지이고 발상지임이 네. 제대로 부각될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소원했던 부분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동학혁명과 관련된 정신이나 철학이 네. 제대로 개생되고 서장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위 사업을 체계화하겠다 네. 하는 내용이 동학벨트로 이렇게 그게 바로 표현됐습니다. 그게 바로 정읍고창 동학 벨트 조성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이제 좀 해결사로서 가장 강력하게 해결하겠다라고 좀 말씀하신 게 이제 지역의 묵은 현안들인데 예. 먼저 좀 살펴볼 게 고창을 예. 좀 먼저 살펴볼 텐데 이 최근에 좀 명칭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부창대교인데 노을대교로 좀 바뀌었는데 이 노을대교 건설에 대해서 이 고창 주민들께서 좀 윤 당선인께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약속을 드렸으니까 네. 그건 구현해 드려야 제 책무 아니겠습니까? 뭐 네. 해 드려야죠.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런 큰 산업을 또 네. 큰 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지금 이제 부창대교와 관련해서 제5차 국도 지방도 기본 계획 네. 이 수립 과정에 있는데 네. 그 과정 속에 지금 일괄 에타라고 그래서 네. 중요 사업들이 묶여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마무리해서 네. 국도 지방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만드는 게 1차적인 과제고요. 네. 만약에 국도 지방도 기본계획이 반영되려면 이제 에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네.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고 만약에 에타 과정에서 네. 다른 결과가 나오면 에타 면제라도 받아서라도 네. 부창대교 또 노을대교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법제화라는 내용은 규범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성 있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네. 있도록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규범화 또는 네. 법제화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단계로 이끌고 네. 이어서 절차에 따라서 부창대교가 제대로 건설돼서 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이제 또 고창군의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가 또 한빛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에 관해서 좀 고창 국민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안정성 보호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온당한 정당한 피해 대비한 대안을 확실하게 좀 보장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거기도 한빛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쟁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전성에 대한 네. 우려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신뢰를 못 준 것이죠. 그래서 민간 감시기구나 이게 제대로 작동해서 네.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볼 수 있고 네. 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민간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 이게 한 축이어서 그 부분은 꽤 많은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네. 이렇게 늘어났어요. 일본의 사고 때문에. 아, 네네. 그래서 네. 그만큼 30km 늘어났다면 잠재적인 피해 구역이 늘었기 때문에 그 늘어난 구역에 대해서도 어떤 인프라적으로도 대비를 해야 되고 잠재적으로는 피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이나 이런 게 뒤따라야 되는데 네. 늘리기는 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는 게 지금 음. 현실이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네. 재원 입장에서 보면 영광은 이제 소재지라고 그래서 원전이 입지하고 있는 소재지라고 그래서 네. 거기서 받고 있는 자원시설세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고창의 경우에는 거기 원전이 위치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죠. 제대로 못 죽이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번에 법을 좀 개정해서 자원시설세가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비상계획구에 확대된 부분에 대한 배려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문제나 네. 뭐 이런 작업들을 후속 조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과제가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거의 70% 가까운 이제 지지율을 받으면서 당선이 되셨는데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당선된 만큼 책임감도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수 있지만 지역민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인사장 발송과 공보물 허위 게재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혹시나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는 그게 위법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고발들이 됐으니까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하시겠죠. 네.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저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네. 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나 네. 조사를 하게 되면 성실하게 그리고 충분히 소명해서 이런 불신이나 오해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윤준병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읍, 고창, 지역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북 도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정읍, 고창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4.15 총선에서 주신 뜻 무겁게 받아서 우리 지역 현안 제대로 해결하고 또 특히 정읍, 고창 지역 현안 해결하고 나아가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도 전북에 함께 이번에 선출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제대로 현안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넘어서 국가 발전 어젠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 한편 그동안에 정치권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품격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또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미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 통해서 지역민들과 자주 소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윤준병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